아니 근데 이렇게 CI 보험이 분쟁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설계사들은 고객들한테 대단한 보험인 것처럼 좋은 보험인 것처럼 장점만 설명을 할까요? 불안전 판매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추격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추정입니다. 그 사람들의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렇죠. 이게 물론 추정이고. 첫 번째로 꼽자면 물론 높은 수수료죠. 맞습니다. 설계사 수수료가 일반 건강보험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이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떤 문헌에서는 보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했으니까 뭐 신뢰성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한 월보험료의 400에서 500% 정도가 설계사 보수로 책정된다고 하고 이런 저축성이 가미된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낸 월보험료의 1000% 내지 1200%가 설계사 보수로 책정이 된다고 원래 해요.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내는 1년치 보험료는 고스란히 설계사 주머니로 보수로 죄송해요. 죄송해요. 말하면서 아니다 싶었어요. 보수로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똑같은 건강보험을 원한다면 이게 큰 병 보장하니까 이거 드세요라고 말할 것이고 뭐 그런 게 인지상정처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근원적인 문제를 본다면 설계사도 이게 좋은 보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구나. 아까 얘기했죠. 이 내용들이 그냥 일반인이 알아듣기엔 너무나 어려운 얘기라고. 이 어려운 교육을 이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제대로 교육받았을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양이 방대하고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이 설계사분들이 보험을 판매할 때는 보험회사로부터 상품 교육도 받고 판매 기법에 대한 교육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CI 보험이 아주 좋은 보험으로 인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겠구나. 왜 이렇게 설계사들이 이런 CI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안내를 하는 걸까요? 건강보험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건강보험 맞지만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 맞지만은 어쨌든 기본 보험료에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기본 보험료와 특약 보험료, 위험 보험료 막 이렇게 갈리는데 맞습니다. 이 기본 보험료에 위험 보험료 위에도 적립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CI 보험 해갖고 딱 단독으로만 나오는 상품은 별로 못 봤을 거예요. 뭐 앞에 뭐 붙더라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 CI 보험, 변액 CI 보험, 맞습니다. 종신 변액 CI 보험, 종신 변액 CI 통합보험. 그러면서 쓰죠. 이걸 다 합쳐놓고 수익률도 좋고 이자도 높고 막 내 돈처럼 넣었다 뺐다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CI라는 본연을 떠나서 적립의 수단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을 판매할 때 얘기하는 높은 수익률이라든가 특히 높은 이자, 무슨 예정금리 3점 몇 프로, 특정금리 몇 프로 막 이런 식으로 은행의 금리와 이 보험의 금리를 비교하는 게 옳은가? 옳지 않다는 거죠. 일단 은행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은행은 내가 한 달만 넣고 말든 1년 넣고 말든 만기를 채우든 적어도 원금은 100% 보장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원금 훼손 없이 돌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보험은 일단은 일반 사업비와 별개로 설계사 사업비는 기본으로 빠집니다.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설계사 수당, 수수료. 내가 낸 돈이 일단 사라졌어요. 1년치 정도가. CI로 치면 1년치 정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뭐 어떤 상품을 운영하고 뭐 증권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증권도 만들고 약관도 만들고. 운영비? 이 상품에 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청구하는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 파트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 내부의 비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도 감안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회사의 이득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기업이니까. 일단 일정 기간에 빠지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자랑하는 높은 이자가 붙은들. 이미 마지막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납입 기간이 종료가 돼도 그런 걸 뺀 나머지가 내가 낸 돈의 원금이 안 돼요. 그럼 납입기간 이런 보험은 보통 어떤 10년, 20년 이러잖아요. 아까 20년이 됐는데 원금이 안 됐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현금이고 그 뒤에 이제 조금씩 그 자랑질한 이자 같은 게 활동을 해서 뭐 최종 30년이 지나면 130%,
50년이 지나면 160%. 이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예, 맞습니다. 이런 상품을 팔면서 저축성이란 멘트, 적립이란 멘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예, 강제 공고한 거 봤습니다, 저도. 예. 그 다음에 그게 아마 상품 해설서에도 적혀 있을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예. 단지 계약자들이 그거를 잘 못 볼 뿐이죠. 근데 그거를 주어진 의무만큼, 설명 의무라는 예. 주어진 의무에 적합할 만큼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누가 이 보험 들겠어요? 결국은 이 상품, 진짜 이 분쟁이 없어지려면 이 상품 설명 잘해야 됩니다. 예. 중대한 질병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적립의 기능이, 그 다음에 적립의 기능의 어떤 그 조미료 역할을 하는 이자라든가 복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많은 비용을 싹 뺀 순수한 일부의 보험료에 붙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게 실제 내가 낸 원금에 이르려면 아주 긴 시간이 지난다는 거. 더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면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확실히 내가 능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라. 이만큼 정도에서 해지하면 넌 개피 본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하면 가입 안 하고. 이 CI 보험이 가진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예 하나 들게요. 제가 직접 처리한 업무인데, 예. 중증 폐질환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시는 분이 중증 만성 폐질환인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못 받았다고 받아달라고 사건 의뢰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못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중증 만성 폐질환 이거 있는 대로 읽어드린 적 있죠. 예. 거기에 두 가지 검사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1초간 노출성 호기량이 뭘 뜻하냐면은 입에다 뭔가 호수 같은 걸 대고 눈이 충혈이 되도록 확 내뿜는 그 검사예요. 그래갖고 이 올라가는 공이 얼마큼 올라가는가 보고서 그게 몇 프로다 얘기하는 거거든. 지 혼자 숨을 못 쉬어갖고 환자 혼자 숨을 못 쉬어갖고 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이 그 검사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 조건을 내밀면서 그 검사 없다고 보험금 거절하는 회사도 있더라니까. 이건 실화예요. 진짜 어이없네요, 진짜로. 국장님, 최근에 GI보험이라는 게 나왔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GI보험과 CI보험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얼마 전부터 GI보험 이런 말들이 들려갖고 살짝 알아봤어요. 좀 살펴봤더니 크리티컬이라는 중대한이 제너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CI 제너럴 릴리진 거예요. 크리티컬 조건만 빠진 일반 거네. 질병, 중대한 질병, 일반 질병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진단금이 나가잖아요. 또 사망보험금 또 빠져요. 그것도 일이 아니고 지하도 일회한. 그렇죠. GI보험에서 담보하는 질병도 중대한이란 말만 빠졌지 참 인생에서 발생하기 힘든 질병들이 많아요. 그래요? 뭐 어떤 건 루게릭인가도 있던데? 루게릭병.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루게릭병. 그리고 그때 운영 방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중도해지식 이 계약자가 손해보는 것도 똑같아요. 중대한 질병 아까 6가지인가 그랬죠? 예. 근데 그 일반 질병, 제너럴 일리전 일반 질병은 한 뭐 8개, 1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더 많더라고요. 가지수는 많아요. 근데 뇌졸중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뇌졸중만 들여다보면 CI보험은 뇌출혈, 뇌경색 다 돼요. 단지 장애 상태를 동반해야 되는 거. 25%. 근데 GI보험은 뇌출혈만 돼요. 또 그래요? 뇌출혈만 되는데 뇌출혈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뇌출혈과 관련된 진단 코드는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3-4개밖에 안 돼요. 뭐도 안 되고 협심증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럼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많이 적겠네요, 보장 범위가. 똑같은 뇌출혈을 한다. 일반 건강보험에 비하면 훨씬 적죠. 알게 모르게 또 CI보험처럼 통제장치가 여전히 많은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이라 그랬지. 지금까지 이제 CI보험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괄적이나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 분쟁을 전담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암보험금 분쟁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도움을 받으신 분이 100여 분이 넘으시고 그래서 거절당한 보험금을 전부 받으신 분들이 100여 분이 넘으세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중대한 암입니다. 중대한 암. 주변 조직으로 침은 파괴적으로 증식하는 걸 특징으로 하는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거 사실 별 뜻 아니거든요. 그냥 악성종양의 뜻이에요. 근데 보험회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막 이미 전이돼 있고 침인돼 있고 이래야지 주는 거로다가 얘기를 거절을 많이 해요.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걸 치자면 직장유암종이죠. 신경내부미종양이라고 말하는. 신경내부미종양 계열이 일반적으로 어떤 상피를 지나서 점막 하층 정도에서 멈춰 있어요. 발견할 때. 이거를 보험회사에다가 이 CI 보험 관련, 뭐 종신이나 CI 보험 관련해서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거의 대부분 거절하는 보험회사가 많고, 근데 이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직장유암종 같은 경우는 일반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상 대장내시경 하다가 이렇게 용종을 떼어냈는데 조직검사를 해봤더니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유암종, 뭐 유사암, 뭐 여러 가지 명칭을 쓰는데 그 정식 명칭은 신경내분비 종양이고 현재 이 보험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마치 담합한 것처럼. 그렇지만 저는 그거 다 받아들였어요. 악성종양으로 암보험금 전부 받아들여줬고 중대한 암, 이 CI 보험의 중대한 암도 아직까지는 다 받아들였어요. 딱 한 군데, 우리나라 최고의 S생명, 중대한 암뿐만 아니라 일반 암 보험금도 지급 안 하고서 거의 몇 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주 가족처럼 생각하는 S생명입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그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서 전부 받았어요. 중대한 암까지.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싸워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신경내분비종양 직장유암종 이거로다가 암보험금을 못 받으셨거나 CI 보험 관련된 중대한 암 이 진단금을 못 받으셨다면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꼭 안 맡기셔도 제가 안내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보험이라는 거는 본인이 청구해도 쉽게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어떤 보험 사고에 임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는 권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억지도 아니고 그것이 아주 사소하더라도 약관에 정한 내용에 부합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게 보험금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꺼리낌도 없어야 되고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받지. 못 받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김민영 국장님을 모시고 CI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CI 보험을 가입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게 되셨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해당 영상이 CI 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CI 보험을 가입할 때 무엇을 알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소비자들의 고객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예전에 모른 척 하지 마시죠.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거 쑥스러운데요. 또 해야 돼요? 저희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국룰인데 구독자가 1000명 될 때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구독자가 한 700명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예, 가시겠습니다, 국장님. 해보죠. 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